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정말 예측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지금은 상승세이다, 하락세이다 말이 엇갈리죠.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손실을 입기 십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방향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SP500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나스닥과 다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P500을 보시면 지난 2월 2일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4195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제가 그려둔 채널을 따라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래 보이시는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아직 상방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고점과 2월 1일 고점을 이은 추세 저항선과 추세 지지선을 함께 보면 상방으로 수렴하는 추세선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추세선들과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겹쳐서 보면 추세 지지선과 삼각 수렴하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쏘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에 따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간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정말 역동적인 변동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도 SP500과 유사하게 하락 채널과 상승 지지선이 함께 수렴하며 삼각형을 형성했고, 어제까지 주가가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삼각형 안에 머물기 힘들어 보이고 곧 이탈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우도 이와 비슷하게 횡보 채널과 상승 지지선이 만나 수렴하면서 곧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차트만 놓고 보면 증시가 올라도 또는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럼 매크로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W 모양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CPI 발표로 인해 국채금리는 더 오르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증시가 하락했겠지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 심리가 포모와 숏스퀴즈로 버무려져 완전히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숏스퀴즈는 1월 초부터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상승으로 인한 롱베팅으로 그 기간이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2월 2일 기점으로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순전히 FOMO와 투심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런 투심이 언제까지 갈지를 생각해봐야겠죠. 지금의 강한 투심의 기반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둘, 최근 상승세로 인한 포모, 셋,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와 고용시장이 뒷받침하는 강한 미국 경제, 즉 골디락스가 온다라는 거죠. 최근 2월 9일 고용지표에서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신규 실업자가 늘어났었죠. 시장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때도 시장은 계속해서 좋아할까요?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강한 경제, 골디락스라는 믿음의 금이 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투심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깨버릴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살펴보시죠. 역사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매번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한 후 약 1, 2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10년물과 각각 2년, 3년물 국채금리 차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발생했던 때는 22년 7월경으로 역사적인 통계로만 본다면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사이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다음으로 빅스 지수를 보시면 20 아래입니다. 20 아래로 내려오면 모종의 이벤트가 언제든지 시장을 혼란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 조심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FOMC 미팅을 전후로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듯 했으나 최근에는 횡보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갈팡질팡하는 증시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달러 인덱스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보겠습니다. 언제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털어먹을 수 있는 기관 투자자의 동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며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 자본을 넣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80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주에 꽤 많이 투자 자본을 유입시켰죠? 그만큼 증시도 상승했고요. 그런데요, 제가 CPI 발표 전 공유해드린 긴급 영상 기억나시나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와 투자은행사들이 굉장히 수상한 짓을 했죠. 갑작스럽게 CPI 발표 하루 전날 월가에서는 CPI 맘 예상치를 0.4%에서 0.5%로 상향 조정했으며, 투자은행사들은 전체 CPI 요인 예상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이 CPI는 그러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죠. 만약 이 기관들이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과 같은 투심으로도 견디지 못할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일주일 전 투자금을 더욱 유입시킨 기관, 그리고 CPI 하루 전날 긴급히 CPI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월가와 투자은행, 느낌이 쎄하죠. 물론 그들이 정말 증시가 더욱 더 상승할 것을 계산해서 투자금을 늘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지표와 경제 리세션을 고려하고 매매를 할 때마다 팀장을 거쳐 부장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에서 지금 이 상황에 쉽사리 투자금을 늘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결고리 가능성의 느낌이 안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최고치의 불리시한 투자 심리를 기록하고 이번주 CPI 발표 후 조금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시장 하락을 예견하는 투자자들도 좀 더 늘었군요.
이번 주 중요한 증시 흐름을 앞두고 마침 오늘과 내일 또 중요한 PPI, 고용지표, 주택 착공건수 줄줄이 사탕으로 메스터, 보험원 그리고 22년 한 해 동안 강력한 매파 발언으로 유명했던 블라드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이죠. 우선 오늘 당장 PPI가 화요일 CPI와 비슷하게 소폭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시장은 이미 이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상승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PPI가 더욱 높게 나온다면 불같은 투심도 이를 소화하기는 힘들겠죠. 반대로 낮게 나온다면 불에 기름이 부어지듯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을 두고 보면 당연하게도 실업자가 늘어나요. 시장은 환호할 거고요. 줄줄이 사탕으로 예정된 연준 의원들의 영향력은 결국 오늘 P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른 투심의 변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인플레이션 2% 타겟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살리느냐 또는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2% 타겟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경기 침체 이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이전 200슬락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카리가 기준금리를 5.4%까지도 올려야 한다며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러던지 말던지 하면서 시장을 상승 견인했습니다. 강한 투심이었죠. 그런데 PPI와 신규 실업수당이 안 좋게 나와서 이러한 투심에 금이 가게 한다면 항상 똑같은 스탠스를 얘기해오던 잇따른 연준들의 말이 투자자들에게 예전같이 한기로 흘러넘겨지지 않을 겁니다. 강한 통화정책 유지가 그제서야 귓가에 박히며 매도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결론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투자 계좌를 나눠서 대응하십시오. 투자 계좌를 장투용과 단투용으로 나눠서 장투용 계좌에는 물려도 후회 없이 3년 5년 이상 가져갈 종목들을 옮겨서 김장 담그듯이 묻어놓고 신경을 꺼두세요. 단투용 계좌에는 흔히 많이 하시는 TQQQ, SOXL 또는 SQQQ, SOXS와 같은 단기 투자용 상품 또는 종목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매수하시고 단기적으로 익절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고 방향과 함께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 SP500 기준 4200 저항선을 커다란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주면 상승 단투를 계획하고 있으며 반대로 4200을 뚫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현재 현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단투용 계좌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주린이 분들은 아예 운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승 랠리를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진정한 상승장은 경제지표의 굿뉴스가 곧 증시의 굿뉴스로 일치되어 받아들여질 때가 진정한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랠리일 수 있으나 대세 상승장은 아니라고 보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